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리는 숙제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미루게 되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내 주변이 정돈되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나를 위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습관처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공통된 대답이 돌아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선 물건이 나를 지배하지만 정리를 하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정리는 나를 중심에 두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책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을 통해 나 자신을 위해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의 여유와 중심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라. 나 자신을 위해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정리가 시작된다. 사실 정리뿐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질러진 방 안에서 뒹굴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은 방 안에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정도이지만 내일은 발 디딜 틈 하나 없게 되고 그 상태로 일주일, 나아가 한 달이 지나면 방치된 물건들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적당히 더러워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른다. 귀찮다는 이유로 물건 정리를 미루다 보면 어질러진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 않으면 어떤 긍정적인 의욕도 창의력도 생기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질러진 공간에서 물건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말한다. 단언컨대 삶의 무기력,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끔 방송에서 강박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방 안에 쌓아두는 사람들을 다룰 때가 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며 자위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방에 물건을 쌓아둔 채 생활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둔 채로 방치하는 것은 물건 속에 나를 가두는 행위와도 같다. 물론 그 행태가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업상 매우 분주히 지내는 지인이 있다. 그는 갖가지 일로 바쁜데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다.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가 물건과 서류를 정리하곤 했다.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버려야 할 것들을 안고 간다. 그러니 자연히 서류 등의 물건들이 사무실에 점점 쌓였고 이런 상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의 사무실에 방문하니 서류들이 그를 괴롭히기에 충분할 만큼 쌓여 있었다. 문제는 그 서류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다음에 볼 일이 있지 않을까? 필요할 때 없으면 난감하니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쌓아둔 서류들이 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다. 사실 그때그때 버리거나 파쇄해도 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다. 일단 나는 그에게 업무의 중요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서류를 분류하라고 했다. 분류된 서류와 물건 중 자주 사용하는 것은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수납장에 종류별로 수납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규격에 맞는 박스에 담아 라벨링을 한 후 창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보관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서류들은 복사기의 PDF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서류, 그리고 그냥 보관해도 될 서류 등을 분류하여 책상 옆 5단 서류함에 수납했다. 연필통에 꽉 차 있던 필기구도 당장 사용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박스에 보관했다. 서너 시간 투자하여 약간의 정리를 했을 뿐인데도 사무실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그는 정리한답시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윤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온갖 잡동사니와 씨름하며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다. 비즈니스에 올인하여 회사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시간에 서류 더미와 싸우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한 덕분에 그는 요즘 인생 자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던 그는 사무실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무척 밝아졌고 생기 또한 넘쳐난다. 정리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물건 치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척척 두기만 하면 되니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한다. 자기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풍랑에 내맡긴 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공간에 물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에게 문제가 미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자. 이것이 정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마라. 정리하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정리를 잘하는 법에 앞서 왜 정리를 해야 하는가이다. 정리 관련 책 상당수가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정리 스킬, 정리 노하우에 치중하는데 이는 포도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는 꼴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정리 수납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때 첫 이론 시간에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특히 공을 들인다. 진정한 의미의 정리는 공간을 미적 공간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공간 사용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리다. 나를 위한 정리 역시 내가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개인적 취향, 물건을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더욱 좋다.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금세 어질러진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랫동안 나의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으셨다. 몸이 불편해 작은 방에 주로 누워 계셨다.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해 아버지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노라 결심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게 하고 방 안에 잡다한 물건을 밖으로 빼낸 뒤 방바닥을 걸레질했다. 청소하는 동안 아버지는 내내 불쾌한 표정으로 화를 내셨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청소하고 정리했다. 급기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다. 이놈이 방 청소한다고 내를 이렇게 못 살게 군대. 아이고 누가 이놈 좀 알려주래. 내가 방 청소를 끝내자 아버지는 내다 놓은 당신의 물건들을 기어코 다시 방으로 들이셨다. 나는 그럴수록 환자에게는 청결이 중요하다며 아버지 방 청소에 더욱 열중했다. 그러나 매번 청소하고 정리한 뒤 아버지는 내가 애써 정리해 놓은 물건들을 당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다시 갖다 놓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방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나의 행동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집을 깔끔히 하기 위한 나만의 이기적 행동이었음을 말이다. 그때 편찮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다. 흔히 아이들 방은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정리하곤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방을 정리해준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대뜸 짜증내기 일쑤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태도가 서운하기 짝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방을 정리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인 집에 정리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 컨설팅 의뢰 전에 남편이 지인에게 신신당부를 했단다. 내 서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막상 정리 작업에 들어가자 지인은 변화되는 공간을 보며 남편의 서재도 정리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서재만 빼고 정리하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서재의 주인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러웠는데 서재를 훑어보니 지인 남편의 정리 습관 및 패턴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 아버지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잔뜩 흐트려 놓는 식이었다. 되도록 지인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서류와 책은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되 위치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 작업을 마쳤다. 앞서 언급했듯 정리란 예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 날 지인은 서재를 정리했다는 말에 남편이 화를 냈다가 정리된 서재를 보고는 무척 만족스러워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사용자를 고려해 정리한 덕분이다. 거듭 말한다. 공간의 주인은 물건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공간의 주인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정리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며 동시에 이 공간의 주인을 배려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정돈된 공간은 나에게 말해줍니다.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주도할 수 있어 라고요. 혹시 지금 내 삶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서랍, 책상 위, 가방 속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정리가 내 삶을 다시 주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